병원 복도에 놓인 의자는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어머니 결혼식에 오시지 마세요. 저희 체면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혁준이의 예비 장모였다.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아이도 낳지 못한 채 20년을 구박받고 살았다. 유산을 3번이나 겪으며 몸이 망가졌고 시어머니는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방바닥을 긁고 있어? 남편은 밖으로 돌며 다른 여자를 만났고 나를 보면 벌레 보듯 고개를 돌렸다. 40이 되던 해 나는 빈손으로 그 집을 나왔다. 2번째 남편을 만난 건 작은 식당에서였다. 그는 단골 손님이었고 거친 내 손을 부끄러워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중학교 1학년이던 혁준이는 처음 만난 날 내 뒤에 숨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줌마가 우리 새엄마예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아줌마도 저 버리고 갈 거죠? 우리 친엄마처럼요.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아이는 내가 해주는 밥을 거부했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온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려 하면 혁준이는 내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상을 엎으면 묵묵히 다시 밥을 차렸고 밤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가로등 밑에서 기다렸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교문 앞을 지켰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기도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혁준이는 학교에서 큰 싸움에 휘말렸다. 친구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피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사색이 되어 학교로 뛰어갔다. 교무실에는 이미 상대 부모가 와 있었다. 비싼 옷을 입은 그들은 혁준이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이런 근본 없는 놈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 너희 부모 어디 있어? 혁준이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눈가에는 억울함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상대 부모는 내 사과를 무시하며 혁준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내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혁준이 앞을 가로막으며 상대 부모의 팔을 꽉 잡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가 잘못했다면 부모인 저와 해결하세요. 애한테 손대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상대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 나를 쏘아봤다. 부모? 당신이 이 애 친엄마 아니라는 거 다 들었어. 계모라면서 무슨 권리로 나서? 그 말이 내 가슴을 베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피가 섞여야만 부모입니까? 혁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왜 주먹을 휘둘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몰아세우는 당신들이야말로 부모 자격이 있습니까? 상대 부모는 씩씩거리며 교무실을 나갔다. 텅 빈 교정을 걷는데 혁준이가 갑자기 내 옷자락을 잡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아까 왜 그랬어요? 나 아줌마 아들 아니잖아요. 나는 혁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니?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그날 이후 혁준이는 나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아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공부에 전혀 관심 없던 아이가 밤을 새워 책을 보기 시작했다.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펜을 굴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뿌듯함과 미안함으로 뒤섞였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아픈 사람들 공짜로 고쳐주는 그런 의사요. 나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했다. 남편도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
우리 세 식구는 좁은 집에서 매콤한 찌개 한 냄비를 두고 저녁을 먹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식탁도 없어 방바닥에 상을 펴고 앉아 먹는 밥이었지만 혁준이는 항상 내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엄마, 나중에 내가 큰 병원 원장 되면 엄마한테 제일 좋은 식탁 사줄게요. 혁준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명문의대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 들어오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혁준이가 의대 본과에 올라가던 해 남편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다는 남편은 병원 응급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손을 잡고 나는 오열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귀에 대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우리 혁준이. 그 녀석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 큰 거 알잖아. 부디. 이번에도 버려졌다는 생각 안 들게 끝까지 지켜줘. 남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남편의 싸늘한 몸을 안고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혁준이를 번듯한 의사로 만들겠다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집은 텅 빈 동굴 같았다. 혁준이는 며칠을 먹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밥숟가락을 쥐어주었다. 혁준아, 아빠가 너 의사 되는 거 꼭 보고 싶어 하셨어. 이제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 거야. 너는 공부만 해. 그날부터 나는 잠을 줄였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 새벽까지 일했다. 하루에 고작 3시간 남짓 자는 생활이 이어졌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을 누비는 아들의 미래를 상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혁준이는 드디어 정식 의사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이 박힌 하얀 가운을 처음 보던 날,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요. 우리 혁준이 의사 됐어요. 혁준이는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로 성장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아들은 틈만 나면 내 가게로 찾아와 내 거친 손을 어루만졌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살포시 밀어내며 웃었다. 괜찮다. 내가 이 손으로 너를 키웠는데 이게 내 훈장이지. 그러던 어느 날 혁준이가 수줍게 웃으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연주라는 이름의 여자는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나는 그저 반가웠다. 혁준이가 연주를 집에 데려오던 날, 나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랐다. 연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였다. 생글생글 웃으며 내 손을 잡는 모습에 나는 마음이 푹 놓였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혁준 오빠가 어머니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싹싹한 말투에 예쁜 얼굴까지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싶었다. 요리를 하던 중 양파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 나는 혁준이에게 집 앞에서 양파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집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천사처럼 웃던 연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거실 이곳저곳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손가락으로 낡은 소파 위를 툭툭 쳤다. 저기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해요. 식탁도 없어요. 이런 좁고 냄새나는 집에서 혁준 오빠가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나는 당황해서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연주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혁준이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러더니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게 아닌가. 내가 당황해서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방 안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나온 연주의 가방은 묘하게 부풀어 있었다. 어머니, 남의 방을 그렇게 함부로 열려고 하시면 안 되죠. 예의가 없으시네요. 아, 그리고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부턴 이런 기름진 음식 말고 좀 세련된 걸로 준비해 주세요. 혁준이가 돌아오자 연주는 다시 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짱을 꼈다. 아들 앞에서의 모습과 내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 내 가슴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혁준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들은 그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나는 혁준이 책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앨범 뒤쪽에는 내가 혁준이 몰래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혁준이의 친엄마와 남편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혁준이가 친엄마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다며 다 불태웠을 때 나중에라도 그리워할까봐 내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뒤 연주가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던졌다. 바로 그 사진이었다. 이 여자 혁준 오빠 버리고 간 친엄마 맞죠? 오빠는 당신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웃기네요.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사진을 몰래 숨겨두고 자기를 기만했다는 걸 알면 말이에요. 연주의 협박 섞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내 반응을 즐기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부모님은 오빠가 완벽한 배경을 가진 의사 사위이길 원하세요. 그런데 당신 같은 식당 여자가 계모로 버티고 있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식 전까지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오빠를 위한 길이에요. 연주가 떠난 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계모라는 이유로 아들의 행복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니. 결국 사단이 났다. 연주의 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정해진 장소로 나오라는 고압적인 메시지였다. 나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약속 장소인 고급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연주의 부모와 연주 그리고 굳은 표정의 혁준이가 앉아 있었다. 상견례를 이런 식으로 통보받다니 기가 막혔지만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연주 어머니가 내뱉은 첫 마디는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최서방 어머님 되시죠? 아니,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하네요. 친어머니도 아니신데 굳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연주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며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흘어봤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입니다. 내 딸 연주도 곧 유명한 배우가 될 아이고요. 그런데 사위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계모라니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결혼식을 치르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혼주석에는 앉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 결혼식 날엔 친척 어른 한 분만 보내고 당신은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연주 아버지는 병원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가발을 매만지며 헛기침만 할 뿐 아내의 무례함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계약서 같은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밀어 놓았다. 최서방을 우리 집 사위로 들릴 생각입니다. 병원을 물려받으려면 우리 집안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그쪽과는 연을 끊어야 합니다. 의사 아들 키워냈으니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보상해 드릴게요.
이 서류에 사인하고 다시는 최 서방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을 돈으로 사고 팔겠다는 그들의 오만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연주가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 정도면 식당 평생 해도 못 벌 돈인데. 오빠 앞날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오빠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계속 엮여 있으면 병원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당한다니까요. 그때였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혁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만들 하세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혁준이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더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연주 부모는 당황해서 입을 벌렸고 연주는 오빠 왜 그러냐며 혁준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혁준이는 차갑게 연주의 손을 뿌리쳤다. 연주 너 우리 엄마 방 뒤져서 사진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계모라서 부끄럽다고? 나를 키우느라 손이 다 갈라진 이분이 부끄러워? 혁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내 눈엔 당신들이 훨씬 더 추잡하고 더러워 보여. 혁준이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와 서류 몇 장을 더 꺼내 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연주가 그동안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와 연주 부모가 병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실력 있는 혁준이를 이용하려 했던 내부 문건들이었다. 사위? 병원장?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 딸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당신들 병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혁준이가 내던진 사진들 속에는 연주가 유흥가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연주와 그 부모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까지 나를 식당 여자라며 무시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혁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다 옛날 사진이고. 연주가 다급하게 혁준이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아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밀쳐냈다. 연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모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어디서 이런 조작된 사진을 가져와서 우리 딸을 모함해? 최 서방 자네 정말 실망이군.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 키워주려 했는데? 키워주려 했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저를 도구로 쓰려 했던 것뿐입니다. 혁준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내 떨림도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혁준이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분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당신들이 감히 모욕해? 혁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혼주석에 앉지 말라고? 아니, 내 결혼식 혼주석에는 이분 말고는 그 누구도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교무실에서 내가 혁준이를 감쌌던 것처럼 이제는 다 커버린 아들이 나를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연주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내게 뿌리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며 그대로 물컵을 빼서 그녀의 얼굴에 되돌려 주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천한 여자가 감히. 천한 게 누구인지 똑똑히 보세요. 당신 딸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 계속. 1월 1일. 니는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닙니까?
의사 사위 얻어서 무너져가는 병원 세워보려고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나는 가방에서 연주가 훔쳐갔던 그 낡은 사진을 꺼냈다. 혁준이가 들어오기 전 내가 연주의 가방에서 몰래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연주 어머니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이 사진 내 딸이 내 집 방까지 뒤져서 훔쳐간 거다. 남의 아픈 과거를 약점 잡아 협박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고귀한 집안 교육인가? 연주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내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혁준이가 앞을 가로막자 씩씩거리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우아한 배우 지망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내내 가만히 있던 연주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발을 다시 한번 꾹 눌렀으며 위험 있는 척 헛기침을 했다. 최서방 적당히 하게. 자네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자네 앞길을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잊었나? 협박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썩어 빠진 병원 저부터가 사표 던지고 나갈 테니까. 혁준이의 단호한 말에 병원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려 했다.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복도로 나가는 병원장의 뒤를 쫓아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어딜 도망가. 내 아들한테 사과하고 가. 내가 힘껏 잡아당기자 병원장의 머리에서 무언가 쑥 하고 벗겨졌다. 바로 그가 애지중지하던 가발이었다. 텅 빈 정수리가 드러난 병원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식당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람 유명한 병원 원장 아니야? 가발이었네? 나는 손에 들린 가발을 식당 한가운데 있는 물의 그릇 위로 던져버렸다. 차가운 육수 속에 빠진 가발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해 보였다. 연주와 그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병원장을 부축해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내가 20년 전 도망쳐 나왔던 그 지옥 같던 집구석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다. 폭풍 같은 상견례가 끝나고 나와 혁준이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혁준이는 내 거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인 줄 모르고 엄마를 그런 수모를 겪게 해서. 아니다, 혁준아. 엄마는 오늘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내가 나를 위해 싸워줄 때 내 60년 평생의 한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단다. 엄마, 나 의사 그만둬도 엄마랑 같이 식당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협박에 겁내지 마세요. 혁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엄마는 평생 이분뿐이니까.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혈연보다 진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혁준이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당신 없는 동안 참 잘 자랐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 뒤 혁준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들은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병원 옮기기로 했어요. 더 큰 대학병원에서 제안이 왔거든요. 그래? 혁준이 실력을 알아보는 곳이 있구나. 엄마, 그리고 혁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거 제가 첫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주고 싶었어요.
나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다. 조금 작았지만 내 손에 딱 맞았다. 고맙다, 혁준아. 엄마, 제가 더 큰 병원 가면 월급도 많이 올라요. 그럼 엄마 일 그만두셔도 돼요. 혁준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밥 차려주고 웃는 얼굴 보는 게 엄마한테는 행복이야. 혁준이는 내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런데 저 결혼은 어떻게 하죠? 혁준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 급할 것 없어. 엄마, 저는 엄마가 혼주석에 못 앉으시는 결혼식이라면 안 할래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혁준이는 새 병원에서 자리를 잡았고 실력을 더욱 인정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어떤 사람인데? 병원 간호사예요. 정말 마음씨 고운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혁준이는 며칠 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혁준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수지는 그날 내가 차린 밥상을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며 나섰다. 혁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엄마, 수진이 어때요? 좋은 아이 같구나. 엄마, 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혁준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그로부터 몇 달 뒤 혁준이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혁준이의 병원 동료들과 수진의 가족들이 자리를 채웠다. 수진의 부모님은 소박한 옷차림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 깊이 인사를 했다. 사돈 어른, 그동안 혁준이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수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돈 어른, 혁준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들 둘 키웠지만 사돈 어른만큼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혁준이가 입장했다. 아들은 곧장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내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주석에 앉은 나는 아들이 수진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사회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라고 하자 혁준이와 수진이 내게 깊이 절을 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보다 진한 20년의 시간이 우리를 진짜 모자로 만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혁준이는 수진과 함께 내 옆에 앉아 음식을 권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너희도 많이 먹어라. 수진은 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혁준 선생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 혁준이 잘 부탁한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나는 텅 빈 식장에 홀로 남아 앉아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혁준이를 만났던 그날 아이가 내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던 모습. 학교 교무실에서 아이를 감싸 안았던 그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밤. 24시간 식당에서 잠도 못 자고 일하던 그 긴 세월. 그리고 오늘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던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엄마. 뒤에서 혁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은 여전히 턱시도를 입은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혁준아, 왜 아직 안 갔어? 수진이 기다리잖아.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있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혁준이는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죠. 엄마가 해주신 밥 다 엎어버리고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그런 옛날 얘기는 왜 하니?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하셨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절 끝까지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혁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의사 됐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거. 엄마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신 거잖아요. 혁준아,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혁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이제 엄마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나는 봉투를 도로 혁준이 손에 쥐어줬다. 혁준아, 엄마는 돈 필요 없어. 너희 신혼살림 차리는 데 쓰고 수진이 좋은 거 사주고 해. 엄마. 혁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수진이랑 잘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혁준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혁준이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해요? 혁준이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셨잖아요. 나 약속 지켰어요. 우리 혁준이 버림받았다는 생각 안 들게 끝까지 지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혁준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영정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수고했소. 당신 정말 잘했소. 나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혁준이가 수진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수진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여행지에서 샀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상자를 열자 고급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고맙다, 수진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어머니, 혁준 선생님이 어머니가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혁준이는 부엌을 둘러보더니 냉장고를 열어봤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요. 제가 장 좀 봐올게요. 혁준아,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살게. 안 돼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드셔야죠. 혁준이는 수진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 컸구나. 이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저녁이 되자 혁준이와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엄마, 오늘 저희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뭐? 너희가? 네, 수진이가 요리 배웠대요. 한번 먹어보세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혁준이도 따라 들어가 거들었다. 얼마 뒤 식탁에는 따끈한 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다. 엄마, 드셔보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떠먹었다. 맛이 꽤 괜찮았다. 수진아, 맛있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혁준 선생님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셔서요. 혁준이는 내 밥 위에 생선 살을 발라 올려줬다. 엄마, 많이 드세요. 예전에 아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내 밥 위에 생선을 올려주곤 했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까지 데려왔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식사를 마치고 혁준이와 수진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내일 병원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혁준이와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혁준이가 돌아섰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수진이가 어머니께 요리 배우고 싶대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혁준이 정말 잘 컸어요.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주가 되자 혁준이와 수진이 약속대로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오늘은 매콤한 찌개 끓여볼까? 어머니, 저 배워도 될까요? 그럼 같이 만들자. 나는 수진에게 요리하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다. 수진아, 이렇게 하면 돼. 불 조절이 중요해. 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잘하네. 혁준이는 거실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먹으며 혁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승진해요. 과장으로 올라가요. 그래? 우리 혁준이 잘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의사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수진아, 정말이니?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혁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곧 할머니 되실 것 같아요.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정말 잘 됐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혁준이와 수진이 돌아간 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곧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혁준이가 아빠 된대요. 영정 속 남편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나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몇 달이 흐르고 수진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혁준이는 더욱 자주 집으로 찾아와 내 안부를 물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엄마, 이제 일 좀 줄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혁준아. 어느 날 혁준이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새 식탁이 들어 있었다. 혁준아, 이게 뭐니? 엄마, 예전에 제가 약속했잖아요. 큰 병원 원장 되면 엄마한테 제일 좋은 식탁 사준다고요. 원장은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식탁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혁준아. 엄마, 이제 방바닥에서 밥 안 먹어도 되겠구나. 엄마, 그리고 소파도 새로 샀어요. 다리 아프지 않은 거로요. 혁준이는 배달원들과 함께 새 소파를 들여놓았다. 엄마, 앉아보세요. 나는 새 소파에 앉았다. 정말 푹신하고 편했다. 혁준아,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혁준이는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약속했잖아요.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요.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계속. 오후 716. 혁준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피보다 진한 그 무엇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다. 수진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혁준이는 더욱 바빠졌다. 병원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챙기느라 아들은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다. 혁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는 괜찮니? 네, 수진이도 잘 있어요. 다음 주쯤 출산할 것 같대요. 그래? 그럼 엄마가 병원에 가서 수진이 좀 돌봐줄까?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혁준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수진이 친정어머니도 지금 아프시다며?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럼 엄마가 갈게. 수진이 곁에 있어줘야지. 다음 주 수진이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분만실 밖에는 혁준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혁준아,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는? 지금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는 혁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수진이 잘할 거야. 몇 시간이 흐르고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혁준이는 벌떡 일어나 분만실 문을 바라봤다. 얼마 뒤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입니다. 혁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아빠가 됐어요. 나는 혁준이를 꼭 안아줬다. 그래, 잘했어. 우리 혁준이 이제 아빠 됐구나. 수진이 회복실로 옮겨지고 나는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은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 지금 신생아실에 있다며? 네. 정말 예쁘던데요. 혁준이가 신생아실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기 정말 작아요. 손바닥만 해요. 그래? 엄마도 보러 가야겠다. 나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다. 혁준이의 딸. 내 손녀.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자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손녀예요. 정말 예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뒤 수진이 퇴원을 했다.
혁준이와 수지는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다. 엄마, 산후조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수진의 산후조리를 도왔다.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를 돌봐줬다. 아기는 정말 예뻤다. 혁준이를 닮아 눈이 또렷했다. 엄마,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요? 혁준아, 내가 좋은 이름으로 지어라. 엄마가 지어주세요. 그래? 그럼. 은지는 어떠니? 은혜은 지혜지. 좋아요, 엄마. 은지로 할게요. 은지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나는 매일 은지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은지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기어 다닐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혁준이는 퇴근하면 은지를 안고 놀아줬다. 은지야, 아빠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은지는 혁준이를 보며 깔깔 웃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혁준 선생님이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래, 혁준이가 아빠 노릇 잘하는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혁준 선생님을 잘 키우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혁준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은지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다. 혁준이의 병원 동료들과 수진의 가족들이 모였다. 은지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다. 은지야, 뭐 잡을 거야?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청진기를 잡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가 의사 될 거예요. 혁준이는 은지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은지야,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혁준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됐구나.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혁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혁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엄마, 저도 은지한테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혁준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은지를 보는 내 눈빛을 보면 알아. 넌 좋은 아빠야. 혁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은지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말도 하고 걸어 다녔다. 할머니. 은지가 나를 보며 달려왔다. 우리 은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는 은지를 안아 올렸다. 이렇게 무거워졌구나. 참 빨리도 크네. 은지는 내 품에 안겨 깔깔 웃었다. 할머니 놀아줘. 그래, 할머니랑 놀자. 나는 은지와 함께 놀아줬다.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다. 은지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토끼야. 토끼. 토끼 귀여워. 은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혁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은지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엄마도 은지가 정말 좋아.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혁준이가 사준 그 식탁. 더 이상 방바닥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됐다. 은지야, 밥 먹자. 응. 은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혁준이와 수진이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혁준이도 잘 컸고 은지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 기억해요? 혁준이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셨잖아요. 나 약속 지켰어요. 혁준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월이 흘러 은지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게 됐다. 혁준이는 여전히 바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지는 은지를 돌보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나는 가끔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했다. 은지야, 유치원 재미있니? 응. 할머니, 나 친구 많아. 그래? 우리 은지 인기가 많구나. 은지는 내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주려고. 정말? 고마워, 우리 은지. 은지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은지야. 할머니가 이 그림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날 밤 나는 은지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였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정말 행복하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혁준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저 병원장 제안을 받았어요. 나는 깜짝 놀라 혁준이를 바라봤다. 정말? 혁준아, 정말이니? 네, 엄마. 다음 달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게 됐어요. 나는 혁준이를 꼭 안아줬다. 혁준아, 정말 잘됐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야, 혁준아.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약속했잖아요. 큰 병원 원장 되겠다고요. 이제 그 약속 지켰어요. 나는 혁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혁준아, 엄마는 내가 원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도 있고 은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제가 바랄 게 더 있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혁준이의 병원장 취임식이 열리던 날 나는 식장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혁준이를 축하했다. 혁준이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를 바라봤다. 특히 제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혁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24시간 식당에서 일하시며 제 학비를 벌어주셨고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혁준이를 바라봤다. 고맙다, 혁준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혁준이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혁준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를 찾아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혁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혁준아, 엄마가 뭘 했다고? 엄마가 계셔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혁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엄마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혁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손만 꼭 잡은 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은지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혁준이는 병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수지는 여전히 따뜻한 며느리로 나를 챙겨줬다. 나는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 가끔 은지를 돌봐주고 혁준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지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왔다. 할머니, 나 숙제해야 돼. 무슨 숙제인데?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 은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나, 그리고 여기 할머니. 은지가 그린 그림에는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 행복해 보이지? 그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야,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 들은 적 있니? 응. 아빠가 말해줬어.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대. 그래,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행복해 하시겠지? 그럼 당연하지. 은지는 그림에 할아버지도 그려 넣었다. 할머니, 이제 완벽해. 나는 은지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완벽하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저녁이 되자 혁준이와 수진이 은지를 데리러 왔다. 엄마, 오늘 은지 잘 봐주셨어요? 그럼 우리 은지랑 재미있게 놀았지.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혁준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거라. 엄마는 집에서 쉴게. 엄마 같이 가요. 은지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대요. 정말? 응. 할머니 같이 가자. 은지가 내 손을 잡으며 졸랐다. 그럼 같이 갈까? 좋아. 은지가 깡충깡충 뛰었다. 다음 주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였다. 은지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도 갈게. 나는 은지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혁준이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엄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해가 지고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다. 엄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은지는 내 무릎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할머니, 나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은지야.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혁준이도 잘 컸고 은지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건 나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혁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하지만 혁준이는 금방 알아챘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가 의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혁준이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엄마, 입원하셔야 해요. 혁준아, 괜찮아. 엄마는 집에 있고 싶어. 엄마, 제 말 들으세요. 입원하셔야 해요. 나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참 맑았다. 혁준이는 매일 병실에 와서 나를 돌봐줬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 너 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수진도 은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찾아줬다.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하지만 내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혁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혁준아, 엄마 이제 힘들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나는 혁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혁준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혁준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수진이도 있고 은지도 있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나는 혁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혁준아, 너 정말 잘 컸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혁준이는 내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혁준아. 엄마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키워서.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혁준아. 사랑한다. 엄마. 혁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요. 우리 혁준이 잘 키웠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병실은 조용했다. 혁준이의 울음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혁준이의 병원 동료들, 수진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일했던 식당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를 추모하기 위해 왔다. 혁준이는 영정 앞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원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밤이 되자 혁준이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았다. 엄마. 혁준이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계속. 오후 719.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영정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한테 해드릴 게 너무 많았는데. 혁준이는 한참을 울었다. 수진이 뒤에서 혁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요. 수진아. 엄마가. 여보,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혁준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은지도 아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빠, 울지 마.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혁준이는 은지를 안아 올렸다. 그래.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혁준이는 내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옷들, 낡은 앨범, 그리고 은지가 그려준 그림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았다. 혁준이는 책장 깊숙이 숨겨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내가 혁준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혁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혁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구나. 혁준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키우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축복이었어.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상처 입은 작은 새 같았어.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아이였지.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인지. 혁준아, 엄마가 너를 키운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살게 해준 거야.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던 엄마에게 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비로소 엄마가 될 수 있었어. 혁준아, 엄마를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너와 함께한 20년이 너무나 행복했어. 내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빠가 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혁준아, 수진이 잘 모셔라. 좋은 아내야. 은지도 잘 키우고 예쁜 아이야. 그리고 너 자신도 소중히 여겨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혁준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함께한 시간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견뎌낸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어. 혁준아, 엄마를 잊지 마. 가끔 엄마 생각나면 매콤한 찌개 한 그릇 끓여 먹어라. 엄마가 해주던 그 맛으로. 그리고 은지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줘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혁준아, 사랑한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이것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꼭 내 엄마가 되고 싶어. 안녕, 혁준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혁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수진이 옆에서 혁준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혁준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1년이 흘렀다. 혁준이는 여전히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은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수지는 따뜻한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 혁준이는 가끔 내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내가 사준 식탁, 내가 사준 소파, 내가 사준 모든 것들이. 혁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과 은지가 들어왔다. 아빠. 은지가 혁준이에게 달려왔다. 은지야, 왔구나.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효도상. 혁준이는 은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은지 대단하네. 아빠, 나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할머니처럼? 응. 할머니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잖아. 나도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혁준이는 은지를 꼭 안았다. 은지야, 고마워.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제가 찌개 끓여볼게요. 어머니 레시피대로요. 혁준이는 부엌으로 가서 수진을 도왔다. 얼마 뒤 식탁에는 따끈한 찌개가 올려졌다. 자, 먹어봐요. 혁준이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떠먹었다. 엄마의 맛이 났다. 수진아, 이거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맛이 어때요? 혁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맛이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가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혁준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수진이도 잘 모시고 은지도 잘 키우고 있어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랑을 알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혁준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엄마가 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혁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